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동료전달장치 이제 번외 3번 부품 커버죠. 커버. 저번 영상에서 이제 실제 그 교재라든가 아니면 학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기하공차를 붙여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양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버거우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해서 이제 데이텀을 이제 32파이 축에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번 영상에서 이거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직선하고 일직선으로 쭉 이었습니다. 요거는 일직선으로 있는 게 맞죠. 왜냐하면 25파이 중심 축선이 저 데이텀과 동축 또는 동심을 이룬다 라는 개념이니까 요게 이제 유도형체로 구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맞는 얘기예요. 요건 다 지금 기입된 기하공차도 다 기입된 형태라든가 아니면 내용적인 부분이라든가 다 맞는 부분이고, 한 가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요쪽 면, 요 면의 직각도에 대한 거. 이 직각도가 빠졌다는 게 무조건 틀렸다라는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직각도가 빠진 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본체에 있는 직각도도 빠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두 개가 양쪽 다 빠져 있다 그러면 맞고, 양쪽 다 붙어 있다 그러면 맞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둘 중에 한쪽만 저렇게 줬다라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 기준이 없게 좀 작성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죠. 그럼 이제 이번 영상에서 해야 될 거는 이제 기구적 입장, 그러니까 설계자 입장이죠. 설계자가 이제 생각했던 입장을 고려해서 이제 기하공차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봐야겠죠. 일단은 기하공차를 붙이는 위치, 붙이는 포지션 같은 경우는 달라지진 않아요. 이제 선정했던 면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때 고려했던 게, 최초에 고려했던 게 이제 이면, 그리고 이제 이면, 그다음에 이면, 요 세 개의 면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실제 기구적으로 봐도 이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다 달라질 거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걸 수정한다라고 했는데 수정할 것도 거의 없어요. 일단 요걸 거의 복사해가지고 올 거고, 내용 되게 짧게 끝날 겁니다. 짧게. 이제 기구적인 걸 보려면 이제 얘가 조립되는 시퀀스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전에도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기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커버를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갖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처음 닿는 게 여기다라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죠. 이거 처음 닿는 게 여기다. 그래서 처음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요 중심축이죠. 중심축. 축을 기준으로 위치가, 커버의 위치가 정렬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커버 상에서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당연히 요 직경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축선, 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기입돼 있는 게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기입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구적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조립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면에 딱 닿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딱 닿게 된다. 이때 이제 뭐예요? 이면의 직각도가 중요하게 된다. 누구에 대해서? 마찬가지 껴진 이 축에 대해서의 직각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게 먼저 닿아서 껴졌으니까, 여기 저 돌기가 먼저 닿아서 저희가 끼워 맞춤으로 들어가서 껴졌으니까 저기에 대해서 이면이 직각이 나와야 이제 안정적으로 요 가스켓을 눌러줄 수 있겠죠. 만약에 저희가 이제 기울어지게 된다 그러면 가스켓의 일부는 누르고 일부는 누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각도가 중요하다. 그 기본적인 이론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일반 공차 범주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되느냐, 일반 공차 범주 내에서는 커버가 안 되는 거냐.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다를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저 가스켓을 눌러주는 게 일반 공차의 범주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얘가 선반품이라는 게 특징인데, 선반품은 원뿔 형태로 기울어져요. 이게 이 면 자체가 기울어지는 게, 이 면이 이렇게 기울어진다 그러면은 무조건 얘는 직각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스켓 한쪽을 완벽하게 못 눌러주는 형상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선반이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반드시 여기랑 요 끝은 반드시 눌러줄 수밖에 없거든요. 가스켓에서. 그러면 저기만 살짝 저렇게 눌리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어쨌든 시작되는 부분이 눌렸으니까 밀폐가 된다라고 본다는 관점이라고 하면은 오케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근데 저 끝에만 살짝 눌리는 건 좋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요 중간에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실란트를 도포할 거예요. 그 실란트 부분은 눌러줄 수 있을 정도의 각도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냐는 이제 실제 해봐야 되는 거죠. 해보기 전에는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일반 공차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제 맞는 얘기고 아니다 기아공차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설계자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전산항공기계도 기능사에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문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 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명확해지려면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이제 지시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시험 자체가 상당히 더 어려워지고 시험 보는 시간도 길어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많은 지문을 읽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뭐 일관성 있게만 이제 고려가 됐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본체랑 관계 그런 것들만 일관성 있게 고려됐다면은 뭐 어느 쪽이든 다 맞는 걸로 처리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에 오일실이 껴지죠. 오일실이 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일실 닿는 이면 그렇죠. 전체 이제 원형면이죠. 원통면 저기로 이제 나오는 뭐예요? 중심 축선이 뭐예요? 저기 있던 데이텀 이면을 통해서 나오는 이 중심 축선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동심 또는 동축이 나와줘야지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오일실도 요 축과 동심과 동축의 개념으로 접촉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기존에 돌고 있는 요 방식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 이제 저는 여기 살짝 바꿀게. 저는 이제 여기다 직각도를 기입을 했으니까, 그쵸? 여기다 직각도를 기입을 했으니까, 여기도, 저기 이제 원주 흔들림을 통해서 직각도를 기입한 겁니다. 예, 직각도를 기입했으니까, 이제 여기도 직각도를 기입할 거다. 어제 이제 직각도가 이제 이쪽으로 빼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벌려줬는데, 어제 그 영상 찍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데이텀을 위로 올려버리면 되네. 데이텀하고 충돌이 나서 이쪽으로 기입 못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데이텀이 꼭 아래로 기입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 위로 이렇게 올려주죠. 올려주고 얘랑 싸우니까 싸우면 얘를 앞으로 보내면 돼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을 어렵게 이렇게 꺾었다. 근데 이제 공간이 진짜 아예 안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꺾는 것도 방법이라는 건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직각도를 기입을 할게요. 자, LEAD, 자, 리더 해가지고 요 끝에서 이렇게 뺄게요. 여기서 대략 이제 이 정도. 여기까지 빼줄게요. 여기까지 빼주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서 엔터. 그 다음에 공차 T를 입력하고 엔터. 여기서 이제 직각도.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는 안 들어가죠. 그쵸? 저기 면 전체니까, 면을 둥글게 말 수 없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원형으로 이제 정의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차값. 공차값은 저번에는 이제 뭘 했어요? 이제 요 지름이 50이었죠? 50인데, 그거의 절반, 중심에서부터니까, 그러니까 25로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이제 교재에서 이제 저기 직각도를 넣으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중심, 그 데이텀이 요 중심축이니까 축에서부터 요 끝까지 요 전체 거리. 이 전체 거리를 뭘로 삼냐면 여기서 이제 기준 치수로 삼죠. 근데 그게 이제 얘는 이제 25였을 거고. 그래서 18에서 30 사이 해가지고 거기서 무조건 IT 5급 보니까 이제 9. 이렇게 했다. 일반 시중 교재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부터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면이 이 중심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면이 아니에요.
이걸 중심부터를 기준치수로 생각을 해서 보면 좀 더 많은 각도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차값을 선정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만약에 기준치수를 본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 거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측정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측정할 수 있죠. 왜요? 다른 데는 이면이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있어요. 여기까지. 이만큼만 있다고, 이면. 그러면 이 거리를 기준치수로 잡아야 돼요. 여기 30이고 이게 50이었으니까 50에서 32 빼면 18. 그러면 여기 거리는 9mm가 나오네요. 9mm. 그러면 9를 가지고 봐야죠. 만약에 이제 요 IT 공차 표를 보고 본다면 9를 가지고 봐야 돼. 그런 기준으로 선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6에서 14이고 거기서 5급을 선택하면 6이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이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면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이 면에 대한 이 직각이 끼워 맞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끼워 맞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끼워 맞춤을 우리가 IT 공차표를 참조한다는 건 결국 끼워 맞춤에 의해서 억제가 되고 그 끼워 맞춤에 있는 공차 역값보다 작은 값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였는데 얘는 이제 끼워 맞춤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진 않는다. 그러면은 얘는 뭐냐? 여기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일반 공차보다 작은 값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만큼 작은 값을 지정하느냐는 이제 설계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산응용기계도 기능사에서는 제시가 안 된다고 이제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제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 일반 공차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밑에 여기 살짝 써 있는 요거 0에서부터 마이너스 0.1. 자, 여기서 이제 거리 편차가 거기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차가 날 수 있는 범위가 요거니까 요거의 저 범주 안에서 기하공차가 틀어지는 건 허용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하공차 일반 공차다. 여기가 일반 공차로 들어간다 그러면 0에서 그러니까 0.1의 직각도에 틀어짐은 인정이 되는 거죠. 일반 공차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 기하공차를 입력하고 있는 거니까 얘보단 작아야 된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작아야 될지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값의 절반을 씁니다. 그래서 0.05 이렇게 해요. 그렇죠? 예.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더 줄이면 되고 이거는 이제 설계자의 판단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0.1보다 작은 값이 그러니까 0.09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0.09 여기다 0.09를 넣는다고 해서 틀린 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틀린 게 되는 게 아니라 막는 게 되는 거죠. 왜? 0.1보다 작잖아. 그 기준에서는. 만약에 저는 0.0으로 선택한다 그랬지만 0. 나는 0.1을 입력할래 라고 해서 틀린 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맞는 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대로 18에서 30 해가지고 9면은 이제 뭐예요? 0.009잖아요. 그럼 이게 틀린 게 되는 거냐? 맞는 게 되는 거죠. 결국 IT 5급을 쓰면 맞는 게 나오는 거네요. 근데 저걸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건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지. 만약 0.09를 그러니까 IT 5급을 썼는데 그게 0.1보다 클 수도 있잖아. 물론 이제 그러려면 엄청나게 큰 물체여야 하기 때문에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기는 해요. 없기는 한데 근데 실무 가서 더 클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IT 5급이다. 그렇죠? 정확하게 얘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저 값이 선정되는가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0.05를 쓸게요. 0.05.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한번 두고 저기서 J였죠, J. 자, 그리고 확인. J에 대해서 지금 0.05만큼 직각이다. 요거 여기다 이제 붙여주면 안 되고 좀 옮겨줘야죠. 이제 전 치수 보조선으로 뺄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한 6mm 정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되면 이거 꺾어주는 것도 없고 얘를 더 길게 빼주는 것도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죠. 얘를 위로 올려버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도 좀 짧게 끝나는데 내용 자체가 짧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별로 바뀌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구적 입장 여기 또 이렇게 됐죠. 제가 카피하면 꼭 이렇게 돼요. 희한해. 어제는 이제 여기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도 이렇게 됐네요. 저건 좀 수정하고 갈게요. DIMBREAK 왜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딤브레이크 얘로 이렇게 다음에 또 딤브레이크 얘도 얘로 이렇게
그렇죠. 똑같이 처리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다. 그래서 기구적 입장 그리고 이제 설계적 입장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답이다. 그래서 뭐 기존에 시중에 돌고 있는 답이 너무 터무니없거나 너무 엉터리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V벨트 플레이하고 스퍼기어 할 때는 기구적인 입장과 측정자적 입장을 똑같이 놓고 봤잖아요. 그렇죠? 또 어차피 두 개 내용이 똑같다. 그래서 설명을 따로 안 했는데, 자, 요거는 다릅니다. 요거는 측정자 입장으로 가면 확 달라져요. 네, 기아홍차가. 측정자 입장의 기아홍차는 측정하기 편한 기아홍차는 확 달라져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 제시되고 있는 기아홍차는 측정이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측정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라는 관점이에요. 여기 기입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해석해서 측정을 한다 그러면 어려워져. 그래서 측정자 입장은 이제 별도로 따로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 찍어야겠네요. 예.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